그 경제학에는 미시적인 경제학 분석법이 있고 그리고 거시적인 분석법이 있거든요. 그래서 뭐 주식하는 사람들은 많이 들어봤을 거야. 뭐 탑다운, 바텀업 이래서 바텀이 그 바텀 아니다. 그 바텀 아니고 그래서 이제 미시적 경제 분석이라고 하면 이제 바텀업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가는 거야. 그래서 경제 주체에서도 보면 이제 개인부터 시작을 해서 기업들 이런 것들의 이제 소비 패턴이나 이런 식으로 위로 분석하면서 올라가는 그런 것들이 미시적 경제 분석법이고 그리고 거시적 같은 경우는 그 반대로 정말 위에서부터는 밑으로 내려온 거야. 국민소득부터 시작해서 뭐 인구 구조라던가 물가라던가 금리라던가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밑으로 내려간 게 거시적 분석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뭐 주식하는 사람들끼리는 뭐 이게 미시적 경제니 뭐 이제 거시적 경제니 이래갖고 뭐 이래저래 말들이 많은데 일단 그걸 떠나가지고 오늘은 내가 어떤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하면 우리들이 진짜 결혼을 못하는 이유를 미시적으로 보통 사람들이 본단 말이야. 근데 이걸 한번 거시적으로 봤을 때 뭐가 다를까 싶어서 한번 이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단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 미시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결혼을 못하는 이유는 뭐예요? 결혼의 허들 여자들이 높여놨기 때문이야. 그지? 뭐 이게 아파트니 집이니 이게 높여놨기 때문에 아무도 결혼을 못한단 말이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근데 이게 거시적으로 보면 약간 다른 반응이 나오고 다른 답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걸 내가 언제 느꼈냐면 이걸 왜 얘기를 하냐면 저희 작은 어머니 집에 제가 얼마 전에 그때 직모님 그 방송에 출연했을 때 서울에 올라갔잖아. 내가 2주일 동안 있었는데 제가 어렸을 때부터 작은 어머니랑 좀 사이가 좋아요. 그리고 작은 어머니는 내 유튜브에도 한번 얘기한 적이 있잖아. 이 시대에 존재하는 엄청난 현모양처 여자 진짜 암사자 그 자체인 작은 어머니란 말이야. 그래서 왜 암사자냐면 암사자는 혼자 다 하잖아. 육아부터 시작해서 사냥도 지가 다 하다가 진짜 큰 뭐 기린 같은 거 잡을 때 레이드 뛸 때나 숫사자들이 이렇게 오잖아. 그래서 작은 집이 그렇거든요. 그래서 작은 아버지 같은 경우도 이제 부동산 쪽을 하시는데 진짜 그 되게 많이 물려 있었어. 경매 쪽으로 하시는데 건물들이 좀 많이 물려 있었거든. 근데 그 대출금을 작은 어머니가 이제 교장이다 보니까 그거 다 갚아주다가 그러다가 지금 이제 딱 와가 떡상 빡 했지. 그래갖고 큰 가방 빡 해결한 그런 느낌인데 근데 그 작은 어머니가 어떤 얘기를 했냐면 제가 그냥 한번 궁금해서 물어봤거든요. 그 교사라는 게 결국에는 여초 직장이잖아. 그래서 여초 직장이니까 뭐 지금 작은 어머니 학교에 있는 선생님 중에서 30대에서 40대 여자 중에서 몇 프로 정도 결혼을 했어요? 라고 이렇게 물어봐서 궁금해서 그러니까 생각을 하시더니 30%가 안 되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뭐 충분히 가능한 수치지 요새 뭐 다 안 하잖아. 그러다 보니까 아 그렇구나라고 하는데 그 다음에 작은 어머니가 한 말이 되게 인상적이었어. 우리 때는 어렸을 때 형제들도 되게 많았는데 그러면 그 형제 중에서 사이가 안 맞는 경우가 무조건 있다고. 근데도 부딪히고 엉키면서 뭔가 이제 살아가는 법을 자동적으로 학습을 하게 된 게 있다고. 근데 자기가 지금 봤을 때 현대사회의 그런 젊은이들을 보면 느끼는 게 참는 법을 모른다. 인내심을 모른다. 그래서 참는 미덕이란 걸 모른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 그래서 그 어떻게 보면 그 인내의 미덕이라고 하면 인내의 미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사실 내가 생각해도 그래. 요새는 그렇잖아. 참으면 그거 왜 참아요? 이혼해요. 이러잖아. 다들 헤어지는 말 되게 쉽게 얘기를 하잖아. 어딜 가도. 그래도 옛날에도 뭐 참는 게 미덕이라고 생각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와서는 그 참는 거를 이제 와서 이제 병신으로 보잖아요. 그죠? 그래서 분명히 내가 보더라도 인내심이 굉장히 많이 없어졌다 하는 부분들은 있단 말이야. 하다못해 뭐 유튜브 같은 거 보더라도 옛날에는 뭐 책 같은 거 사람들이 진득하게 잘 읽었는데 지금은 뭔가 이제 유학해갖고 귀에 빡빡빡 안 박아주면 읽지도 않잖아. 그래서 굳이 그런 부분들 인간관계뿐만 아니라 모든 부분에서 사람들의 인내심이 많이 옛날에 비해서 낮아졌다 약해졌다라는 걸 나도 느끼고 있어요 실제로. 근데 그거 말고 그럼 내가 봤을 때는 이제 작은 어머니는 그게 가장 큰 이유라고 봤는데 근데 제가 봤을 때 가장 큰 거시적인 이유는 뭐냐면 일단 시대의 흐름인 것 같아. 시대가 변했잖아. 그래서 그 전통적인 그런 가족의 역할 자체가 붕괴돼 버린 거야. 옛날에는 여자가 일하는 게 되게 힘들었지. 그래서 뭐 일해봤자 뭐 농사일 도와주고 다 그렇잖아. 그런 거 하다가 그래서 뭐 이제 자기를 의탁하고 그리고 남자 애를 낳아주고 육아를 하는 방식으로 딜이 체결이 됐다면 지금 와서 뭐 산업화 시대 지나고 나서 지금 와서 뭐 굳이 그럴 필요가 없는 거지. 여자도 돈 벌 수 있고 벌면 혼자 살 수 있고 그러다 보면 사실 여자가 결혼을 기피하는 거 굉장히 자연스러운 현상이거든요 그게.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때부터 시작이 돼서 지금 와서 보면 내가 그게 시대가 변한 것 중에서 보면 다 포함이 되는데
소비 문화도 굉장히 크게 변했어. 소비 문화. 난 소비 문화 변한 게 좀 크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불과 30년 전만 하더라도 사실은 놀 게 많이 없었어. 놀 게 많이 없었는데 지금은 놀 게 존나 많아. 그래서 나도 그냥 하루 종일 할 거 없으면 누워서 넷플릭스 보는데 와 이게 뭐라고 존나 재밌단 말이야 진짜. 그래서 그것 말고도 근데 그 기쁨은 넷플릭스 정액 얼마지? 한 14,000원 하나. 나 자동차 그렇게 거는 것 같은데 그거는 누를 수가 있고 그것 말고도 되게 많단 말이야. 나가서 놀 수 있는 것들. 그리고 뭐 내가 방금 모바일 한 것도 모바일 게임도 방금도 10만원 질렀거든. 그러니까 그거 말고도 돈 쓰면 재밌는 게 굉장히 많아. 인생에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것들이 옛날에 비해서 그 행복의 가짓수가 압도적으로 많이 늘어났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두 개가 이제 합쳐져서 거시적으로 봤을 때 이게 문제를 일으키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혼을 하게 되면 우리가 보통 그렇잖아. 자기 절반을 버려야 된다고 얘기를 하잖아. 그리고 우리 옛날 어르신들 보더라도 애 있고 그러면 자기 옷 한 벌 하나 제대로 못 입었단 말이야. 그러면 그거 다 애한테 먹이고 입히고 이랬는데 이게 지금 와서는 사람들 현대사회 사람들한테는 내 엄청난 행복을 갉아먹은과 동시에 상대방은 나를 찌질하게 보는 걸로 되는 거야. 애를 낳아가지고 애한테 헌신하다 보면 내가 뭘 못한단 말이야. 그지? 그러다 보면 내가 이렇게 움츠려 있고 이런 거 자체, 이런 생활 자체를, 라이프 자체를 그런 뭔가 옛날 같은 경우 이제 부모의 미덕 같은 걸로 여겨, 세크리파이스를 그런 미덕이라고 여겼으면 지금 와서는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찌질하게 본다는 것들이에요. 그럼 결국엔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야.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야. 그래서 제가 일전에 라이브 방송 요새 좀 많이 하잖아. 그때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 내가 200충이라고 사실 200충이고 여자친구도 200충인데 결혼을 하자고 한다. 이 결혼을 해야 할까요?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결혼하면 좋지. 서로 사랑하면 서로 200 있잖아. 그러면 둘이 합치면 이게 400이 되잖아. 그지? 400만 원이면 둘이서 되게 행복하게 살 수 있어. 서로 사랑하고 그러면. 근데 그 다음에 내가 했던 말이 뭐였냐면 근데 웬만하면 애는 낳지 말라고 했거든. 그래서 이 상황에서 애를 낳잖아. 그러면 사람들이 보통 싸운단 말이야. 자기가 포기해야 되는 게 너무 많아져. 먹는 것도 포기해야 되고 그게 너무 많아져. 그래서 그 두 사람이 정말로 애를 좋아해가지고 엄청나게 각오를 하지 않고 애를 낳지 않는 이상 진짜 포기할 게 많기 때문에 보통 싸우게 된단 말이야. 그렇게 되다 보면. 그래서 그런 얘기를 했거든. 그래서 내가 보통 이렇게 얘기하면 또 사람들은 또 어떻게 생각해? 남자 입장에서 아니 결혼을 하는데 애를 낳지 말려면 왜 결혼을 해요? 이런 식으로 보통 그렇게 생각을 하잖아. 그래서 내가 일전에 그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 한국 남자의 그런 최악의 덕목에 대해서 봤는데 유흥주정하는 걸 굉장히 싫어하잖아요. 근데 그때 어떤 한 분이 댓글을 남겼는데 나는 그 유흥에 대해서 가장 현실적인 얘기를 했다 생각을 하거든. 사실 유흥 안 가는 남자 맞는 게 베스트지, 안 가는 남자 베스트지만 근데 현실적으로 가는 사람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단 말이야. 그러면 이것들을 우리가 극복하려면 안에 있는 그런 뭔가 관계가 좋으면 그러면 보통 안 간단 말이야.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러다가 한번 걸리더라도 안마방 가다 걸리더라도 이거는 그냥 싸대기 때리고 싹커킹 날리고 한 번은 봐주는 게 맞다라고 했는데 근데도 그거 가지고 사람들이 불만을 얘기해. 그래서 보면 이건 그냥 남자들을 위한 채널이다. 그래서 뭐 이거는 왜 여자 생각은 안 하냐. 그래서 사람들이 지금 보면 이제 이런 걸로 이혼한 것도 되게 많단 말이야. 근데 난 사실 내가 좀 이제 30대 후반이라서 그런지 이거 가지고 이혼하는 건 사실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 근데 아까 말한 것처럼 지금 와서 현대사회에서는 사람들이 인내심이 이제 없단 말이에요. 왜 그걸 왜 참고 사냐가 돼 있는 거야.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러기에 다 성립이 되면 결혼이란 제도 자체가 바뀌어야 돼. 왜 남자를 만났을 때 방금 말한 그런 원초기의 리스크 자체가 굉장히 높단 말이야. 그럼 여자들 입장에서도 한 다리 담그고 한 다리 빼는 게 되게 편하도록 동거 쪽으로 가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그 빼미 선진국인 유럽들을 보잖아. 따지고 보면 프랑스 얼마나 그 빼미 선진국이야. 유럽도 스웨덴도 그렇고 거기 보면 결혼이란 걸 거의 안 해요. 전부 다 동거를 하잖아. 스웨덴 같은 경우 삼부가 있고 그리고 프랑스 같은 경우는 시민연대 팍스가 있잖아. 그래서 다 그쪽을 통해서 한단 말이야. 그러다가 서로 만나다가 서로 뭔가 좀 소홀해진 것 같다 싶으면 그러면 그냥 빠이짜이짠 이렇게 하고 갈라서고 그런데도 이제 재산 같은 거 문제도 없고 되게 간편해. 한쪽이 일방적으로 파기하는 게 가능하단 말이야. 그러면 결국엔 이런 식으로 가야 되는데 또 대한민국이 또 문제 족 같은 게 뭐냐면 그 뻑킹 가부장제를 외치면서 거기에 대한 또 이제 장점은 놓고 싶어 하지 않는단 말이야. 그치? 결국에는 지금 대한민국이 내가 항상 총체적 난국이라고 말한 게 지금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온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런 식으로 되다 보니까 여자들 입장에서 보면 이게 미시적으로 연결되는 게 결국에는 이런 식으로 다 연결되다 보니까 당연히 결혼을 하게 되면 좀 더 높은 리어를 요구할 수밖에 없어. 내놔 할 수밖에 없단 말이야. 어차피 그런 것들을 기피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 되다 보니까. 그래서 대한민국 같은 경우 이런 것들이 굉장히 기형적으로 온 모습이긴 한데 근데 저는 이게 봤을 때 그 약간 헬조선식으로 약간 변한 거라고 보거든. 근데
이게 쉽게 풀릴 거라 생각하지 않아. 진짜 아사리 유럽처럼 그냥 개방적으로 가자. 시바크 이렇게 되는 기면 그러면 차라리 낫단 말이야. 그럼 차라리 난데 이렇게 변할 것 같진 않아. 왜? 지금 곧 또 돌아가는 꼬라지를 보면 그렇게 될 것 같진 않거든. 그러면 결국엔 이 상황에서 어떤 상황이 오냐면 더 꼬이지 일이. 더 꼬이지. 서로 더 기피하게 되고 서로가 서로를 더 혐오하게 되고 더 기피하게 되고 그 다음에 내가 언제 끝난다고 항상 얘기했어. 다 좆되고 나면 끝난다고 얘기했잖아. 그래서 이미 임계점을 넣어서 이게 파국으로 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뭐 오늘은 그냥 한번 내가 거시적으로 한번 얘기를 해보고 싶었어. 보니까 뭐 단편적으로 보면 그 제가 일전에 한국 여자의 장점에 대해서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와 댓글 어마어마하게 달려서 근데 결국에는 댓글 그게 다 감추기를 해놨거든. 안 좋은 얘기면 오지게 달려서 이게 사람들이 보면 이제 한국 이게 보면 미시적으로 접근하니까 다들 이 모든 것들이 이제 뭐 여가부의 토악질 나오는 것과 이기적인 여자들 때문에 다 이런 일방적으로 일어난 거라 보면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 되게 많은데 근데 따지고 보면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거시적인 환경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온 거거든요. 제가 봤을 때 탑다운적으로 보게 되면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알게 되면 굳이 또 이제 이런 것들이 하나의 거대한 흐름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뭐 이 거대한 흐름이 이제 아마 내가 말한 대로 다 좆되고 나면 그 다음에 끝날 거란 말이야. 그래서 여기서 머리가 돌아가는 사람, 통박이 돌아가는 사람들은 내가 굉장히 현실적인 얘기를 해주잖아. 그러면 그 현실에 대해 입각해가지고 어느 정도 이제 내고를 치는 거지. 현실에 대해 가지고 아, 요 정도까지는 내가 해야겠구나, 요 정도까지는 내가 해야겠구나. 그 정도로 돌아가는 여자가 있으면 남자들은 그런 여자 보면 바로 체가거든 사실. 바로 그런 게 있단 말이야. 그래서 그런 식으로 뭐 결론적으로 뭐 우리가 좋은 사람이 되면 뭐 좋은 여자를 만날 수가 있겠고 좀 약간 이성적으로 이제 통박 돌아가는 여자 만나면 잘 살 수는 있을 건데 근데 뭐 여튼간에 뭐 그거는 뭐 개개인의 일이고 근데 뭐 오늘은 그냥 뭐 그런 것까지 얘기하면 밑도 끝도 없고 단지 이런 부분들이 이런 사회 현상이 어떻게 일어났을까에 얘기를 한번 이렇게 해보다 보니까 여기까지 오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여튼간에 뭐 오늘 얘기는 뭐 여기까지고 말하다 보니까 뭐 뭔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뭐 항상 그렇잖아. 그러니까 좀 결론은 그래. 결론은 뭐냐면 이제 정말로 높은 거시적으로 보게 되면 이런 것들은 대한민국에 올 수밖에 없는 그런 흐름이었다. 뭐 요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안타까운 건 그런 것들이 헬조선에 특화되어 갖고 굉장히 안 좋게 이게 발현됐다는 것들이고 이런 것들이 내가 봤을 땐 정말로 이제 파국을 맞이하지 끝날 수밖에 없는 그런 임계점까지 왔기 때문에 늘상 말한 대로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작은 일들에 이렇게 집중을 하길 바랍니다. 뭐 좋은 사람이 돼서 좋은 여자를 만나거나 아니면 그냥 혼자 재밌게 사는 방법을 터득하거나 뭐 아니면 뭐 이제 국제결혼 하시던가 아니면 뭐 나처럼 그냥 포기하고 그냥 살던가 그래서 뭐 이 정도로 얘기하면 될 것 같습니다. 여튼 뭐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다음에는 뭐 또 재밌는 얘기 생각나면 또 이렇게 얘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